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진행을 맡은 이정아 에디터라고 합니다. 말이 조금 흐린데 먼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현대미술 작품으로 보는 사람의 은유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왔고요. 현대미술 작품이라는 것도 우리한테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은유라는 것도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얻은 것들과 조금 어렵게 얻은 것들에서 아마 느끼게 되는 만족감이나 깊이감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굳이 현대미술 작품을 통해서 사람의 은유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강연 막바지에 여러분들이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준비해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전에 널리아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미디어 스타트업에서 미술 컨텐츠를 제작을 했었고요. 이후에 퇴사하고 나서는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텍스트 기반의 웹매거진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뉴미디어와 레거시 미디어 너무나 들면서 다양하게 미술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우선 예술가들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현대미술 작가들이 어떻게 은유했는가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과거의 예술가들은 사랑을 어떤 식으로 그렸는가 세 가지 케이스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유명한 그림이죠. 자고 오노레 프라고나르의 그네라는 그림이고요. 이 그림은 여인이 입은 너무나 좀 러블리한 핑크색 드레스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지만 이 여인 아래 발치에 있는 남성을 통해서도 이들이 꽤나 즐거운 사랑 노름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사실 진짜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어요. 이쪽에 보면 그림자에 가려져서 잘 보이진 않는데 여인의 그네를 밀어주는 남성이 있습니다. 실제 이 여인의 남편이고요. 이 밑에 있는 남성은 이 여인의 불륜상대예요. 그래서 언뜻 봤을 때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 사람들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여기 불륜을 저지르는 조금은 전혹한 면모를 드러내는 풍자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작품도 이탈리아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그림입니다. 프란체스코 하예즈의 키스라는 작품이고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연인들의 사랑을 그려낸 작품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작품도 파고들면 또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탈리아가 한참 독립전쟁을 하던 당시에 일부 국가에서 프랑스와 동맹을 맺게 됐는데요. 그 상황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이 남성이 신고 있는 지금 아마 PPT라 잘은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빨간색 스타킹을 신고 있어요. 이 빨간색은 이탈리아를 상징하고요. 여인이 입고 있는 파란색 드레스는 프랑스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직관적으로는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아낸 그림 같지만 조금 더 파고들면 역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역사화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마르크 샤갈의 생일이라는 그림인데요. 샤갈은 오늘날엔 너무나 유명한 예술가이기는 합니다만은 활동하던 당시에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었고 그리고 많이 유명하거나 돈을 잘 벌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7살 어린 여인 벨라와 사랑에 빠지게 돼요. 벨라는 상당한 부잣집 딸이었었고요. 그리고 나이도 어렸기 때문에 벨라는 부모님이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6년 동안 샤갈이 부모님을 설득한 끝에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승낙받은 날에 이렇게 생일이라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공중을 붕 떠서 날아다니는 것처럼 좋은 기분, 너무나 행복한 순간을 조금은 초현실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묘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작품도 직관적으로는 연인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림이긴 합니다만 일종의 화가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의 예술가들이 사랑을 그려낸 방식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회화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영구적으로 남게 연인들의 사랑을 상당히 직관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그림에 대한 제가 방금 설명드린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을 접하지 않더라도 이게 연인들을 그려낸 그림이구나, 사랑을 주제로 삼고 있구나 라는 걸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현대미술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이런 직관적인 어떤 작품의 경향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전의 회화들은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새로운 이야기들,
사랑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풍자화네, 알고 보니 역사화네, 알고 보니 자화상이네 였다면 현대미술 작품은 파고 들어야지만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의 무제라는 이 작품을 보면 부제로 완벽한 연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제를 확인하기 전까지 관객은 이게 어떤 걸 상징하는 작품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곤잘레스 토레스라는 작가는 게이였고요. 남자친구가 에이즈를 앓아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 문득 이런 작품을 떠올리게 됩니다. 남자친구한테 편지를 쓰면서 시계 2개를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너무나 완벽한 연인으로서 딱 맞고 항상 같은 시간을 살아왔었는데 너가 먼저 떠나면 우리의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지. 다르게 흘러가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림으로서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 의도를 연인이 떠나고 난 뒤에 실제 작품으로 제작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똑같은 공산품인 시계를 사서 건전지를 동시에 넣고 시계가 동시에 작동하게 해요. 그런데 이 시계들이 아무리 완벽하고 똑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기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차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초침부터 분침, 시침에 오류가 생기면서 점점 시간이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토레스는 이 공산품들을 활용해서 이미 세상을 떠난 연인과 나의 달라진 시간을 표현을 했습니다. 알고 보면 굉장히 슬픈 작품이죠. 그런데 이 작품은 제가 해설해드린 이런 이야기를 알기 전까지는 작품의 의도를 온전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 의미가 함축적이고 시적으로 은유되어서 표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곤잘레스 토레스의 작품뿐만이 아니라 많은 현대미술 작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왜 현대미술을 굳이 이렇게 어렵게 주제를 은유하는 것일까? 그냥 과거의 예술가들처럼 직관적으로 작품을 표현하면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 직관적으로 작품의 의도와 주제를 전달하는 작품들도 여전히 존재하기는 하는데요. 현대미술의 큰 경향성은 이 도너츠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상당히 많은 미술 평론가들이 현대미술에 대해서 도너츠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구멍 뚫린 도너츠를 보면 바깥쪽의 빵 부분은 예술가가 만들어낸 작품이고 안쪽에 비어있는 부분은 관객이 조금 더 능동적인 자세로 작품의 의도를 헤아리고 그리고 본인의 감상을 투영해보는 그런 여지가 좀 필요한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현대미술에 접어들면서는 그냥 예술가 개인의 감상과 주제와 표현이 작품에 담기는 게 전부가 아니라 현대미술부터는 그걸 받아들이는 관객이 어떻게 느꼈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같은 것들로서 작품이 완성된다라고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넛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의 현대미술 작품들의 제목이 없는 무제인 작품들이 많은 것도 이렇게 관객의 좀 더 능동적인 감상을 돕기 위함이다. 그 같은 맥락에서 좀 더 은유적으로 생각할 여지를 남겨주는 장치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현대미술이 그래도 조금 어렵구나. 관객이 좀 더 능동적으로 생각할 여지를 남겨주기 위해서 약간 난해한 지점이 있구나 라는 것을 헤아려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한 현대미술 작품들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영구성이에요. 곤잘레스 토레스의 작품이 난해하고 무제인데다가 공산품으로 만들어졌고 또 은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현대미술의 특징이라는 걸 좀 헤아려 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곤잘레스의 작품마저도 시계라는 물질성이 있는 어떤 작품으로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작가는 이런 영구성, 어떠한 물질성도 없는 예술 작품을 선보입니다. 바로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라는 인물인데요. 아브라모비치는 현대미술의 그런 영구적인, 미술 작품의 영구적인 특성을 버리고 퍼포먼스 아트를 구사해 왔었던 예술가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퍼포먼스 아트를 구사하고 있는데요.
아브라모비치가 이렇게 퍼포먼스 아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연극은 가짜다. 하지만 퍼포먼스는 진짜인 데다가 순간에만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연극 같은 경우에도 공연으로 실시간으로 진행되긴 하지만 약속된 것들이 수행되는 그런 공연 예술의 일종일 뿐이고 정말 진실성 있게 그때그때 상황을 반영해서 진실되게 진행되는 것은 오로지 퍼포먼스 뿐이다 라고 보고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는 퍼포먼스 아트를 본인 예술의 핵심적인 장르로 삼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선보였던 작품들이 본인의 신체를 재료 삼아서 몸을 재료로 해서 인간의 나약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표현하는 작품들이었어요. 사실 나약함과 강인함이라는 단어는 대척되는 개념입니다. 나약하면서 강인하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브라모비치는 현대미술과 남기 꽤나 은유적인 방식으로 이걸 표현을 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게 리듬 제로라는 작품인데요. 이 리듬 제로는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물건으로 관객이 예술가에게 어떤 행동이든 해도 됐었던 퍼포먼스 아트예요. 사실 처음에는 관객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건드렸대요. 마리나 아브라모비치가 지금 한 저 정도 되는 위치에 이렇게 옷을 입은 채로 서 있는데 관객들이 이거 어떡하나 어떡하지? 이러면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살짝 만져보고 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퍼포먼스가 6시간 동안 진행이 됐거든요. 이 6시간 동안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조금 이제 장난스러운 관객 한 명이 가위를 가지고 아브라모비치의 옷을 오렸대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관객들이 여기 놓여진 재료들을 가지고 아브라모비치에게 여러 행동을 하는데요. 여기 놓여져 있던 물건들, 밧줄, 망치, 가위, 칼, 쇠사슬, 깃털, 채찍, 장미, 총까지 72개의 도구들이 있었고요. 몇몇 관객은 아브라모비치의 몸에 칼로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게 하기도 하고 머리에다가 총을 겨누기도 하고 장전을 시도하기도 하는 등의 상당히 위험한 행동을 했습니다. 6시간 동안 아브라모비치는 죽음의 공포를 맛봤다고 하고요.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거울을 봤을 때 머리 한 움큼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스트레스에 몸이 반응한 어떤 나약함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아브라모비치는 결국에 이겨내고 계속해서 다른 퍼포먼스를 이어나갔어요. 이 점에서 봤을 때 동시에 강인함까지 드러냈었던 퍼포먼스로 오늘날까지 표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신체를 재료로 해서 꽤나 위험한 퍼포먼스 아트를 계속 이어가던 중에 마리나 아브라모비치가 운명의 남성을 만나게 돼요. 바로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인 울라이라고 하는 남성인데요. 이 울라이가 일하는 갤러리에 마리나 아브라모비치가 퍼포먼스 아트를 하러 갔었는데 그때도 상당히 과격한 퍼포먼스를 했었던 탓에 퍼포먼스가 끝나고 피를 뚝뚝 흘리고 있었대요. 그런 아브라모비치를 관객들은 못 본 척하고 이렇게 빨리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울라이가 그런 마리나를 치료해줬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것을 계기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너무나 운명적이었던 게 둘은 생일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연인이자 동반자로 12년간 연인이자 예술적인 동반자로서 12년 동안 함께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아브라모비치가 활을 잡고 있고 울라이가 화살을 잡고 있어서 조금만 힘을 풀면 아브라모비치의 가슴 쪽으로 화살이 박히게 되는 퍼포먼스였는데 굉장히 위험한 퍼포먼스였고 서로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퍼포먼스였습니다. 이들은 함께 협업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간 마리나 아브라모비치가 선보였던 것처럼 인간의 나약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진행해요. 활동하던 초기에 선보였었던 영상을 짧아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When Marina and Ulai came together and started the group of works known as the Relational Works, there had been nothing like it in performance before. We would engage our bodies in a confrontational way. We wanted to get to the point about near-female conflicts, traumatic experience.
마지막에 인터뷰하는 남성이 올라이입니다. 나이가 꽤 들고 나서 이 작품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었는데 마지막에 퍼포먼스가 끝나고 나서 올라이와 마리나 모두 온몸이 파랗고 까맣게 멍이 들 정도로 실망에 닫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인간 신체의 나약한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고 동시에 강인한 면모를 또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 작품은 어떤 느낌일지 여러분들 예상 가시려나요? 이 마리나와 올라이가 서로 머리를 이렇게 하나로 묶은 채로 등을 맞대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굉장히 힘든데 머리까지 서로 묶은 채로 등을 맞대고 앉아 있어서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들은 일종의 어떤 실험 차원에서 이 작품을 했는데요. 이렇게 머리를 묶은 채로 미술관 안에 앉아 있다가 도저히 이 자세로 더 못 있겠다 싶을 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만하겠다. 그러면 그 순간에 관객이 입장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미 한계를 경험했지만 지켜보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면 또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를 시험해보고자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카페에서 사람들이 보거나 도서관에서 다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하면 좀 더 공부 잘 된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좀 그렇진 않은 편인데 어쨌든 이들은 그렇게 지켜보는 사람들의 힘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고자 했던 거예요. 이미 한계를 느꼈지만 인간은 그런 응원과 지켜보는 눈이 있을 때 얼마나 또 한 번 힘을 내서 강인해질 수 있는가를 실험해보기 위해서 이 퍼포먼스를 진행했고요. 실제로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하고 나서 관객이 입장한 후에 1시간을 더 버티고 퍼포먼스를 종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계속 이런 식이에요. 이들이 해왔던 작업이 인간 신체의 나약함과 강인함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는데 이 작품도 보기만 해도 매우 독특하죠. 이들은 직접 만든 장치로 입을 완전히 밀봉한 채로 연결을 합니다. 마리나 아브라모비치고 올라이예요. 그리고 콧구멍은 담배 필터로 막아서 오로지 입으로만 호흡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잖아요. 이산화탄소로만 계속 호흡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호흡을 하면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를 퍼포먼스 아트로서 펼치게 되는데요. 처음 진행했을 때는 19분을 버텼고 두 번째 진행했을 때는 15분을 버텼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산화탄소로만 호흡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빵을 비워드시고 경련하고 마지막에는 실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퍼포먼스는 이들이 실신하기 직전에 입을 떼는 것을 끝으로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인간 신체가 얼마나 나약하고 강인한지 파트너로서 서로 간의 신뢰를 토대로 퍼포먼스 아트를 진행을 해왔는데요. 매번 이렇게 폭력적인 작업들만 해왔던 건 또 아니었어요. 조금 얌전하게 진행된 퍼포먼스도 있습니다. 아마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를 조금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눈에 익은 퍼포먼스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퍼포먼스는 아브라모비치와 올라이가 마호가니 식탁을 가운데에 두고 그냥 가만히 서로를 바라보는 게 끝인 퍼포먼스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이 작업을 통해서 사랑하는 연인들은 아무런 말 없이 바라보고만 있어도 생각이나 어떤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상들 그리고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어떤 느낌들로 계속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소통할 수 있음을 좀 보여준 작업이었습니다. 일종의 연인이어서 가능한 어떤 퍼포먼스 아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들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한 6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어떤 느낌을 주고받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퍼포먼스를 진행하면서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무언가 마음이 통했던 거겠죠. 그리고 결혼을 위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해요. 만리장성에서 퍼포먼스 아트를 하기로 합니다. 만리장성 양쪽 끝에서 출발을 해서 마리나는 황해, 올라이는 고비 사막에서 출발을 한 뒤에 2만 킬로미터 정도를 3개월 동안 걷고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로 해요. 굉장히 멋있고 퍼포먼스 아트를 그동안은 해왔었던 예술가 커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결혼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쌓아온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통신장비 없이 2만 킬로를 이렇게 걸으면서 중간에서 만나서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너무나 멋있는 프로젝트지만
이게 만리장성이잖아요. 중국에 있는 거고, 그리고 중국의 문화유산, 너무나 유명한 문화유산이고, 그렇다 보니까 중국 정부의 승인이 늦어집니다. 8년 동안 승인을 안 해줘요. 그러면서 울라이가 결국에 이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불륜을 저지르고 다른 여성을 임신시키게 됩니다. 마린 아브라모비치는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많이 화가 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패신의 프로젝트였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퍼포먼스를 취소하는 대신에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인사하고 헤어지는 걸로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전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촬영을 했는데요. 그 3만 킬로미터를 걸어가는 거는 사실 딱히 볼거리는 없어요. 그냥 힘들어하면서 열심히 걷는데 이들이 만나는 순간이 다큐멘터리의 핵심입니다. 사실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입장에서는 결혼을 약속한 남편이 될 사람이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분노가 있었을 텐데도 이 고행을 마치고 마주치는 순간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해요. 어찌됐건 힘든 것을 같이 견뎌왔던 연인에 대한 고마움과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겠죠. 그래서 이들은 이 정도 고행을 했으면 사실 다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러진 않았고요. 네, 이 퍼포먼스를 끝으로 공식적인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나 아브라모비치가 이야기한 것처럼 퍼포먼스는 정말 순간에만 존재하고 공연과 다르게 딱 한 번만 있고 사라지게 되지만 그래서 더 진실하잖아요. 그런 퍼포먼스의 진실된 모습이 잘 드러났었던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고 이들의 사랑은 이렇게 관객의 머릿속에 영원히 존재하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끝난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가 되지 못했겠지만 이후에 23년이 지나고 나서 마리나 아브라모비치가 또 다른 공연을 하게 됩니다. 이건 울라이랑 결혼을 결심하게 됐었던 그 나이트시 퍼포먼스 아트를 발전시킨 형태예요. 그 작품에서는 울라이랑 아무런 말 없이 서로를 마주보고 어떤 묘한 감정을 주고받으면서 소통하는 걸 보여주는 퍼포먼스였었는데요. 이 작업에서는 울라이 남자친구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관객들과 마주한 채로 무언의 소통을 진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뉴욕 현대미술관 세계 1위 현대미술관인데 뉴욕 현대미술관에서는 이 작품을 마리나 아브라모비치가 회고전의 가장 핵심 작품으로서 선보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나 걱정을 많이 했대요. 이전에 했던 작업은 남자친구랑 선보였었던 퍼포먼스였기 때문에 무언의 감정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관객들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데 처음 본 사람들이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랑 어떤 소통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조금 난감해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초대박 히트를 치게 돼요. 3개월 동안 진행됐었고요. 736.5시간,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진행을 했었고 그 시간 동안 1675명의 관객이 여기에 앉았다고 합니다. 관객은 한 번 앉으면 원하는 만큼 앉아있을 수 있었어서 이렇게 회전율이 좀 좋지는 않았었는데 그래도 1000명 넘는 관객들하고 마주 보면서 있었고요. 아브라모비치는 화장실도 못 가고 하루에 8시간씩 관객의 눈빛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퍼포먼스를 했을 때 이미 아브라모비치가 60대였었거든요. 꽤나 고령의 나이에 극한의 신체적인 한계를 경험하면서 예술가와 무언의 소통을 하는 경험을 수많은 관객들에게 선사했어요. 관객들은 뭐 이게 어떤 감정인지는 서로만이 알겠지만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싸우려고 드는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모비치는 계속 평온한 상태. 약간 그런 영상 있잖아요. 사이코패스 경찰 조사 CCTV 보면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예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막 이 퍼포먼스 준비하는 다큐멘터리 보면 이 밑에다가 변기를 설치할까?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정말 아예 미동도 없는 사람이 이 퍼포먼스 중에 울라이가 왔을 때 또 엄청난 동요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모비치가 눈을 이제 감고 있어요. 새로운 관객 차례가 되면 눈을 감고 있다가 딱 눈을 뜨고 그 사람을 처음 마주하게 되는데 눈을 뜨는 순간 내가 23년 전에 10년 넘는 기간 동안 같이 퍼포먼스 아트를 죽을 좀 살 좀 같이
살인을 저질러서 다른 애아빠가 된 이 나쁜 남자를 마주하게 된 거죠.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오늘 시간 관계상 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들 사이에는 돈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었었을 건데요. 마린 아브라모비치는 올라이를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오는지 보고서 너무나 깜짝 놀라서 눈빛이 흔들리다가 또르르 한 방울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우는 아브라모비치에게 올라이가 손을 건네주면서 고객을 훈훈하게 박수치고 이렇게 웃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아브라모비치라는 예술가가 계속 해왔었던 퍼포먼스를 연관지어서 떠올려 보자면 이 퍼포먼스는 원래는 올라이랑 같이 진행했었던 퍼포먼스였어요. 그리고 결혼을 결심하게 됐던 퍼포먼스입니다. 관계자는 작품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유추할 수는 있었어요. 이들 사이에 어떤 감정이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 감정을 투영해 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랬던 퍼포먼스를 2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수많은 여자 문제와 돈 문제를 거치면서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마주했을 때 그 사랑했던 사람을 보는 마린 아브라모비치가 흘린 눈물은 이들의 사랑은 완전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의 사랑처럼 느껴지게 됐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전만큼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아니지만 애증이 될 수도 있고 애증도 사랑의 자를 쓰니까요.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온 동료의 우정이자 전우애 같은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아브라모비치와 올라이가 해왔었던 작업들, 만리장성에서 선보인 작품이라든지 그 마호가니 의자에서 선보인 작품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 화설 작업들 같은 것들이 이들 사이에 엄청난 신뢰와 사랑이 있었구나를 관객이 유추하게 했었다면 이 마지막 작품에 있어서는 사랑의 모습은 오히려 굉장히 다양할 수 있겠다. 그 깊이도 다 다를 수 있겠다라는 것을 관객한테 떠올리게끔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모비치의 작품을 보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작품이에요. 현대미술 작품 중에서도 어려운 작품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시작할 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어렵게 얻은 무언가가 갖는 깊이감과 만족감과 포만감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아브라모비치의 작품은 영구적으로 남아서 미술관에 존재하지도 않고 직관적으로 옛날 작품들처럼 이들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주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은유적이고 순간에만 존재하고 사라져버려서 우리는 간접 경험으로서만 이 작품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번거로움들이 전해줄 수 있는 사랑의 깊이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아브라모비치의 작품을 보면서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아니면 과거에 했던 혹은 앞으로 하게 될 사랑의 형태와 모양과 깊이가 어떤 모습일지 아브라모비치의 작품을 보면서 한 번쯤 떠올려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